여러분,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정도로 솔직히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외모를 바꾸려는 사회 풍조가 일고 있는데요. 옆에는 2005년도 기사긴 하지만 현재는 거의 자연미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요새는 자기 관리의 하나로 많이 여겨지고 있는데, 오늘 사건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의 이런 바램을 이용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충격적인 한 부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1993년 11월 인천시 북구의 한 집으로 많은 여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옛날엔 부모가 주신 얼굴에 칼을 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했으나 요새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외모가 갖는 중요성,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아무리 예뻐진다 해도 너무 비싸면 그림의 떡. 저희는 모든 수술 비용이 단돈 70만원, 쌍꺼풀 70, 코 70, 다 70. 어디 가서 이런 가격 못 보십니다. 허풍을 뺀 가격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성형외과에서 20년 근무했다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 여자 최여인, 전문 의료증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성형외과에서 20년 근무한 게 다인 여자예요. 그런데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쌍꺼풀 수술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소독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눈을 째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역시 전문 간호사가 아닌 그냥 직원. 수술 도구 이름을 빡세게 다 외워가지고 메스, 그러면 메스가 뭐더라? 하면서 주고, 엉망진창인 불법 시술 사기단이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쌍꺼풀 수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나 이 정도 실력이다. 실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70만원에 이뻐지게 해준다 하니 이때 여성들 혹한 거예요. 나도 이참에 싸게 잘해서 남편한테 사랑 한번 받아볼까? 우리 딸 취업도 이제 해야 되는데 쌍꺼풀이나 하나 시켜줄까? 그런데 이 자리에 다른 의미로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 여성은 바로 고여인. 이 고여인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 저 여자는 저렇게 해서 얼마나 버나. 그런데 같이 있던 한 이웃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가 TV에 나오는 웬만한 연예인들도 다 해줬대. 증만 없을 뿐이지 실력이 장난이 아니래. 한 달에 한 2, 3천 번다고 하던데. 이 소리를 듣고 헉한 거예요. 2, 3천? 여러분, 1994년도에 2천에서 3천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당시에 이 고여인네는요, 남편이 도장을 파고 신발을 수리하는 사람이었고, 고여인은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누구는 하루 매상 10만원 올렸다고 좋다고 그러고 있고, 누구는 칼질 한 번에 몇십, 몇백, 몇천씩 그냥 쓸어 담고 있고. 그런데 그때 고여인의 머리에 스친 생각이 하나 있었으니, 이 천하의 고여인이 이렇게 배만 아파할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어딜 가냐? 서점을 갑니다. 왜? 의료 서적을 보려고. 어이없게 이 고여인, 의료책, 잡지 등을 통해서 불법 시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고 저 최여인처럼 못할 거 뭐 있어? 까짓 거 공부해서 나도 하지 뭐. 이 책은 뭘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어? 그냥 코 높일 거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 책은 좀 그렇게 돼 있네. 코를 높이려면 주사를 이렇게 놓고 저렇게 하면 코를 높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수술에 필요한 용액들, 수술 도구들 이런 거를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삽니다. 그래서 책에서 본 방법대로 집에서 연습을 해요. 눈썹 문신부터 요새 필러 있잖아요. 필러 넣어서 코 높이려면 코 어디에다가 주사를 해야 되는지부터 사람 모형을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시험 치고 막 빡세게 공부해서 되는데 이 고여인은 그냥 서점 가서 책 몇 번 보고 바로 그냥 의사가 된 거예요. 아우, 생각보다 눈썹 문신도 그렇고 사람 코 높이는 것도 되게 다 까다롭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형 책자 및 도구를 구입한 이 부부는 수차례 연습을 거듭하면서 시술, 수술 방법을 익힙니다. 이 고여인 부부가 책을 보고 사람 모형에다가 계속 연습을 했어요.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사람 얼굴에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면서 칼을 대며 사기를 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부는요, 기술이라기보단 대충 흉내만 낸 거예요. 당연히 큰 수술 같은 건 어림도 없었고요. 그냥 적당히 주사만 놔서 주름살을 펴고 양잿물로 점을 태워서 빼주고 필러 마냥 또 코에 이상한 거 집어넣어서 코를 높여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참으로 황당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어느 정도 손에 익었다고 생각한 이 부부는 자기들이 봤던 대로 남편과 함께 부잣집 동네로 향합니다. 그리곤 명함과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주위 여성들을 모아요. 그리곤 어머님들 이뻐지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저희는 단돈 70만원, 70만원에 다 해드려요. 제가 증은 없지만 경력만 어마무시하고요. 웬만한 연예인들 다 제가 있어요. 걱정 마시고 맡기셔도 된답니다. 제가 이뻐지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입 바른 소리를 그렇게 처음으로 첫 손님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부였던 정여인. 내가 코를 높이면 남편이 날 더 사랑해주겠지? 내가 코 높여서 더 이뻐지면 동네 여팬네들 나를 부러워하겠지? 내내 사기친다고 집에서 모형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실제로 진짜 사람 코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이때 고여인 자기 딴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주사기를 딱 들고 아씨 이거 사람 하나 잡는 거 아니야? 어우 살 떨려.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나도 할 수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를. 그래서 이때 고여인이 정여인 코에 액체 파라핀 액을 주사합니다. 당연히 이때도 소독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집에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팩하듯이 누우세요 하고 푹. 여기서 파라핀 액은요 양초와 같은 물질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보면 이 파라핀 액은 이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당연히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반년 정도 지나면 주사 맞은 자리가 곪기 시작해요. 짓무르고 흉터 및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놓고 다니는 거죠. 자기 얼굴도 아닌 다른 사람 얼굴에다가. 거기다가 이 정여인의 아들이 20살이었는데 자꾸 취업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학벌도 좋고 다 괜찮은데 서류도 다 붙는데 왜 면접만 보면 떨어지냐? 엄마 내 얼굴을 봐요. 이 큰 점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고요. 얼굴에 큰 점이. 그래서 이때 정여인이 고여인한테 자기 아들 점도 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 당연히 점도 빼드릴 수 있죠. 아들분 누우세요. 이때 고여인 점을 어떻게 뺐는지 아세요? 양잿물을. 여러분 양잿물은요 독극물입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는 숨겼어요. 아들분 지금 바르는 건 색소를 빼는 액체예요 하면서 사람 얼굴에 독극물을 바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수술의 부작용은요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고여인에게 돌팔이 수술, 시술을 받습니다. 줄 서서 받아요. 이 고여인은요 이 지역에서 했다가 저 지역에서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돈을 챙깁니다. 그러다가 한 고객이 얘기한 거예요. 어머 고여인 혹시 쌍꺼풀은 안 해? 우리 딸 이번에 쌍꺼풀 좀 시켜주고 싶은데.
고여인이요, 쌍꺼풀은 너무 어려워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쌍꺼풀을 물어보니까 돈 욕심이 생겨서 배워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자기가 맨 처음 봤던 불법 시술 사기꾼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최여인. 이 최여인은요, 병원까지 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등록은 안 하고 야매로 사무실 하나 구해서 이제 병원 행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고여인이 거길 찾아간 거죠. 쌍꺼풀 하는 법 알려달라고. 그런데 같은 사기를 치고 다니겠다는데 알려주겠습니까? 저기요 고여인, 나도 20년 넘게 성형외과 다니면서 눈 넘어 배운 기술이에요. 미쳤어요? 알려주게? 당장 나가요. 그런데 이 고여인, 이 모든 걸 예상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래도 안 알려줄 거예요? 그냥 돈다발을. 이 최여인 역시도 돈 때문에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이잖아요. 양심이란 건 이미 없는 사람. 돈을 딱 보더니, 아니 뭐 그렇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야, 쌍꺼풀이야 뭐 눈꺼풀에 살짝 주사를 놓고 칼로 찍 그은 다음에 그냥 살짝 꼬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여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법 시술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형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무허가 성형 시술인 최여인으로부터 근거 없는 정보를 입수해 가면서 위험천만한 시술 행각을 이어갑니다. 남의 얼굴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얼굴이지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쌍꺼풀 기술을 익힌 후에 똑같아요. 의뢰 들어온 그 집에 가서 누우세요. 소독 같은 것도 없고 부분 마취해서 칼로 그냥 찍 째고 꼬매는 것도 제대로 꼬매겠습니까? 대충 또 꼬매고. 아우 다 됐어요. 이쁘게 됐네요.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당분간은 눈이 좀 뻑뻑할 거예요. 아우 쌍꺼풀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수천 번 수술을 했는데 저한테 수술 받은 사람들 모두 부작용 한 번 없었고요. 아유 불만 한 번 없었어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무허가 시술을 통해 이 부부는 200여 명을 상대로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깁니다. 2달 동안 말이죠. 2달 동안 200명. 1994년도에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불법 시술을 시작하고 약 열흘 정도가 흐릅니다. 그 열흘 동안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엄청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이 고여인에게 코 수술을 받았던 정여인, 기분 좋게 미용실을 간 거예요. 아 요새 내 남편이 내가 너무 이쁘다나 뭐라나 코하길 정말 잘했어. 들떠가지고 파마를 하는데 뭔가 코가 이상해. 거울을 딱 보니까 코가 녹아갖고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코에 파라핀 액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초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게 녹으면서 액체가 되고, 사우나와 같은 곳에서는 몸 속에서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굳어있었던 파라핀 액이 파마 열기에 점점 녹으면서 코가 녹아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놀래요. 내 얼굴이 녹아내리는데. 이런 피해는 이 정여인뿐만이 아닌 독국물을 발랐던 아들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피해자들은 놀래가지고 고여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 코 왜 이러냐고. 이런 피해자들의 항의에 이 고여인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번호를 바꿔버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서 잠적을 해요. 그리곤 그 지역에서 또 불법 시술을 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더 이 말도 안 되는 시술을 확장시켜서 저희 남편은 쌍꺼풀 전문이고요. 저는 피부와 코 전문이에요. 모든 가격은 70만 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줄줄이 줄 서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막장 수술을 받는 거예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당연히 전에 이런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 기하급수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늘어나니까 경찰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추측하에 피해자 탐문 수사에 이 고여인이 사용 중지시킨 전 번호의 사용 내역까지 다 조사를 하면서 진지하게 이 부부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일 처음 최여인 불법 시술 1단까지 잡아냈고, 얼마 안 가 이 최여인의 사무실을 찾아왔던 이 고여인 부부도 최여인 사무실 앞에서 잠복 중이었던 경찰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옆에가 실제 피해자 인터뷰인데요. 쌍꺼풀 수술 후에 눈꺼풀이 막 처지기 시작하더니 두 눈을 덮어버렸다고. 아랫분은 입술이 도톰해지고 싶어서 이제 이 시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 입술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시꺼매지고 곪기 시작했다고. 이 파라핀 용액 역시도 코에 맞은 사람은 막 녹아내리고 총체적 난국이죠. 남의 얼굴을 망가뜨려 놨으니 이거 어쩔 거예요. 이 사건이 199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현재는 2022년도잖아요. 현재는 없을까요? 현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 같은 곳에도 불법 시술로 이제 싸게 쌍꺼풀을 해준다고 어르신들 속여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뭐 예전만큼 엄청 많진 않겠지만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만큼 싸다고 막 했다간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 전문 의료인한테 좀 비싸더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자한테 말고. 솔직히 전문 의료인한테 받아도 가끔씩 부작용이 나와요. 그런데 전문 의료인도 아닌 이런 불법 시술자한테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거 잘못 맞게 되면 파라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쌍갑에 무면허 시술자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부부는 약 2개월간 200여 명을 상대로 1억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처벌에 대한 기사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무서운 한 돌팔이 불법 시술 사기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